지금 당신 옆자리 팀장님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뜯고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통째로 삶아지기 직전이라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서울 시내 중심가를 한번 걸어보신 적 있나요? 번듯한 정장을 입고 가슴에는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 사원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식당이 아니라 편의점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좁은 취식대에 다닥다닥 붙어가 앉아 5분 만에 도시락을 해치우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저는 절약의 미덕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붕괴의 전조를 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주방 불을 켰을 때 바퀴벌레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면 벽 너머에는 이미 수천 수만 마리의 바퀴벌레가 서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직장인들의 궁상맞은 점심 식사는 결코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고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화려한 모래성이 무너지기 직전의 징후이며 인공지능이라는 파도가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섬뜩한 경제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여러분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2026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서늘한 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26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3가지 시한폭탄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부채의 임계점,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 그리고 AI 버블의 검증까지.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비극이겠지만 준비된 당신에게는 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편의점 도시락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1년 사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하시나요? 이제 식당에서 제육볶음 한 그릇 먹으려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도 그만큼 따라 올라야 하는데 우리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깎이고 있거든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중산층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가정이 이미 적자 상태로 돌아섰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상태죠. 예전에는 과시하기 위해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탔다면 지금은 생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식비부터 줄이고 있는 겁니다. 점심값 10,000원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하는 부장님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자녀의 학원비와 이번 달 돌아올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버티다 보면 언젠가 다시 내려갈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이에요. 2026년의 고금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평과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연 2%, 3%대의 저금리 시대는 영원히 안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갇혀서 언젠가는 금리가 내려가겠지 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산 30대 후반의 박 과장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2024년까지만 해도 월 이자 100만 원 정도를 내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월 이자가 250만 원으로 치솟았거든요. 박 과장님의 월급은 400만 원 남짓인데 이자 내고 세금 떼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100만 원도 안 남는 겁니다. 아이 학원비 내고 나면 부부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결국 박 과장님은 점심시간마다 편의점으로 달려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퀴벌레 이론의 실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2026년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자만 내며 버텼지만 이제는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가정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과 여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걷다 보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실 거예요. 층 전체가 텅 비어 있고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있는 건물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두 번째 시한폭탄인 상업용 부동산의 유령 도시화 현상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하는 오피스 빌딩, 우리가 쇼핑하는 상가 건물을 모두 합쳐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죠.
집값은 떨어져도 강남 빌딩은 영원할 거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은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신화는 완전히 깨졌어요. 많은 분이 건물이 비어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금,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붓고 있는 연금, 그리고 여러분의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들이 사실은 이 거대한 건물들에 수조 원의 돈을 빌려줬거든요. 건물이 비어서 이자를 못 내면 결국 그 피해는 돈을 맡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내 돈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거예요. 강남 테헤란로의 한 50층짜리 빌딩을 예로 들어보죠. 이 건물은 2020년대 초반만 해도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건물의 3분의 1이 텅 비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빠져나갔고 재택근무가 정착되면서 굳이 비싼 돈 내고 강남에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라는 괴물입니다. 다 지어도 분양이 안 되고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2026년 하반기에는 이 PF 대출의 만기가 도심권 대형 빌딩들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풍경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비어가는 진짜 이유는 사람이 일할 공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세 번째 시한폭탄, AI 버블의 검증과 화이트 칼라 대량 해고 사태입니다. 2023년부터 전 세계는 AI 열풍에 휩싸였죠.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화려했던 축제의 조명이 꺼지고 있어요. 투입된 돈은 수백조 원인데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은 드물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오히려 고학력 고연봉의 화이트 칼라 직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코딩, 법률 검토 같은 일들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서울의 한 광고 대행사에서 15년 동안 일했던 김 팀장님은 AI 솔루션 도입 이후 부서가 해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광고 문구 100개를 뽑아내는데 예전에는 팀원 5명이 일주일 밤을 새워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단 3초 만에 끝내버리거든요. 결국 팀원 80%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 일터의 민낯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AI 펀드 매니저가 사람의 수익률을 앞질렀고 병원에서는 AI가 암세포를 더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2년 뒤에도 안전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정말 암담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공포 뒤에는 역설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부의 이동은 언제나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는 행위가 사실은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한 입장권을 사는 행위라면 믿으시겠어요? 경제 위기는 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부의 주인을 바꿀 뿐입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현금이 필요한 사람의 손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의 손으로 흘러갈 뿐이죠. 남들이 파티를 즐길 때 묵묵히 현금을 모으는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 승패는 바뀝니다. 2020년대 초반 영끌 열풍 속에서도 끝까지 전세를 살며 현금을 모았던 이 과장님을 보세요. 주변에서 벼락거지라고 놀려댔지만 2026년 현재 이분이 모은 5억 원은 경매 시장에 쏟아지는 급매물을 골라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됐습니다. 반면 외제차를 타던 동료들은 이제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집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처지가 됐죠. 지금 여러분이 아끼는 그 만원 2만원은 나중에 수억 원 가치의 자산을 살 수 있는 씨앗이 될 겁니다. 현금 가치가 떨어질까 걱정하시나요? 하지만 자산 가격이 50% 폭락할 때 현금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2026년은 바로 그 숫자의 마법이 현실이 되는 해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바퀴벌레 이론부터 부채의 임계점 부동산 붕괴 그리고 일자리 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절약은 거대한 붕괴의 전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현금을 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당장 3가지를 하세요. 첫째, 자신의 자산과 부채 리스트를 냉정하게 작성하세요. 둘째,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10% 줄여 현금 실탄을 만드세요. 셋째,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부장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폭풍을 감지하고 돛을 내린 현명한 선장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벼랑 끝으로 달려갈 때 멈춰서서 신발끈을 고쳐 매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섬뜩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